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아름다우시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벚꽃잎이 머리에 떨어진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아서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미선은 당황해서 머리를 만졌다. 정말로 벚꽃잎 몇 개가 머리에 붙어 있었다. 아, 이런. 창피하네요. 창피하실 게 뭐 있습니까?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장식이잖아요. 노신사의 말에 미선은 수줍게 웃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75세죠.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김미선입니다. 68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다. 준호는 부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혼자 지내다가 건강을 위해 공원이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다. 미선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고백이었다. 제가 너무 늙었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났다. 함께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선은 생전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 날 준호가 미선에게 제안했다. 내일 저녁에 저와 식사하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미선은 망설였다. 평생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괜찮으실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준호의 말이 맞았다. 미선은 용기를 내어 승낙했다. 다음 날 저녁. 미선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소녀처럼 상기된 표정이었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다. 준호는 미선을 위해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 창가 자리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미선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제가 미선 씨께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준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사실은 의사였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죠. 그리고 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신가요? 심장이 좋지 않아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미선 씨와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미선은 눈물이 났다.
이제 막 시작된 첫사랑이 벌써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행복하게 지내요. 준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를 꼭 잡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만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영화도 보러 갔다. 미선은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미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 씨,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럼 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시겠어요? 제가 알아본 좋은 펜션이 있거든요. 미선은 망설였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저희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미선 씨, 우리 나이에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말에 미선은 결심했다.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 그리고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 미선은 마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는 그런 미선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준호가 말했다. 미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선은 깜짝 놀랐다. 68세에 처음 받는 청혼이었다. 저희가 이 나이에 결혼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꿈꿔왔지만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네, 그러겠어요. 준호는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박한 반지였지만 미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였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가 있었다. 준호의 자녀들이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준호의 아들이 화를 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너희들이 미선 씨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분은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들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리는 거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준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미선은 황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심장마비 증세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무너졌다. 준호의 자녀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연애니 결혼이니 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딸이 미선에게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그만 헤어져 주세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준호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에서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내 자식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 건강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당신은 그저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 미선은 고민에 빠졌다. 준호를 사랑하지만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날 밤, 미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결심을 하고 준호를 찾아갔다. 준호 씨, 우리 헤어져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준호 씨 건강을 생각하면 제가 곁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말씀도 맞고요. 미선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준호의 간절한 말에도 미선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미선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평생 처음 느껴본 사랑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하지만 준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의 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사실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전혀 식사도 안 하시고 밖에도 안 나가세요. 매일 미선 씨 이름만 부르시고요.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처음 봤는데 저희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딸은 눈물을 글썽였다. 미선 씨, 다시 아버지를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아버지에게는 미선 씨가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미선도 눈물이 났다. 사실 자신도 준호 없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미선은 서둘러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초췌해진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준호 씨. 미선의 목소리를 듣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미선 씨? 정말 미선 씨가 맞나요? 네, 저예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준호의 자녀들도 곁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네, 약속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준호의 자녀들과 미선의 몇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68세에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버진로드를 걸었다. 준호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선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6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주례를 맡은 준호의 오랜 친구가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두 분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늦은 만남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유럽이었다.
미선은 평생 꿈꿔왔던 파리의 에펠탑 앞에 서 있었다. 아,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말처럼 두 사람은 많은 곳을 여행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고,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스위스의 알프스를 구경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준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이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건강도 놀랍게 좋아졌다. 의사는 행복한 마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했다. 미선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 삶의 비타민이에요. 준호 씨도 제 삶의 전부예요. 어느 날, 미선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준호의 자녀들과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고 집을 장식했다. 깜짝이야. 집에 들어선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생일 축하 파티예요. 76세 생일 축하해요. 준호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호의 자녀들도 이제는 미선을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의 딸이 미선에게 말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바로 이 벤치였죠? 맞아요.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미선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68년을 기다려서 당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요? 봉사활동이요? 네, 우리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미선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두 사람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가끔은 음식도 만들어갔다. 미선 씨, 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도 즐거워요. 함께 있으면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남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니 행복이 배가 되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왔다. 68세에 첫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하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선이 수줍게 말했다. 신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리자 많은 반향이 있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한 독자의 편지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준호의 78세 생일이 다가왔다. 미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진과 추억을 정리한 것이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어요. 준호는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미선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만약 먼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보낸 이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선이 준호의 입을 막았다. 맞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다시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작년 이맘때 우리가 결혼했죠? 네. 벌써 3년이 되었네요. 3년이 30년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미선이 행복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때 갑자기 준호가 멈춰 섰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준호가 가리킨 곳에는 젊은 연인들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도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미선이 아쉬운 듯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진 찍어요. 준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하얀 머리의 두 노인이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우리 집 거실에 크게 걸어놓아요. 좋아요.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미선이 요리하는 동안 준호는 옆에서 도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여보, 된장찌개 냄새가 정말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 썼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는 시간.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보,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미술관에 가기로 했잖아요. 잊었어요. 아, 맞다.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해요.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 미선이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여보, 행복해요.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요. 그때 TV에서 노년의 사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저분들도 우리처럼 늦게 만났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우리 사랑은 특별해요.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미선이 행복하게 웃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대로 미술관에 갔다. 전시된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그림 좋네요. 노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우리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화가가 우리를 보고 그렸나? 두 사람이 웃었다.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여보,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준호가 신비롭게 웃었다. 뭔데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기다리세요. 결혼 기념일이 되었다. 준호는 미선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가 멈춘 곳은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공원이었다. 그것도 정확히 처음 만났던 벤치 앞이었다. 여기는,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4년 전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준호가 준비한 꽃다발을 미선에게 건넸다. 4년 전에는 벚꽃이었지만, 오늘은 장미예요. 우리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의미로요. 미선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기억해주다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인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4년 전을 회상했다. 그때 당신이 아름다우시네요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죽는 날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때 준호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괜찮아요? 잠깐. 숨이. 준호가 쓰러졌다. 미선은 황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호의 자녀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난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미선 씨와 더 오래 살아야지. 준호가 약하게 웃었다. 며칠 후 준호는 퇴원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다. 여보, 이제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다 할게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미선은 더욱 세심하게 준호를 돌보았다. 약 먹는 시간을 챙기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미선이 제안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요.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요? 하지만 내 건강이.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고 첨성대를 보았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다녔다. 여보, 저 천년된 나무를 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뭐가 나빠요? 당신과 함께라면 1000년도 짧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셨다. 여보, 고마워요. 이런 여행을 계획해줘서. 저도 즐거워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소중해졌다.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80세 생일이 다가왔다. 미선은 가족들과 함께 큰 파티를 준비했다. 준호의 오랜 친구들도 초대했다. 준호야, 80세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나도 기쁘다.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다. 준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 미선 씨 덕분이야. 내 인생의 축복이지.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준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6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주름진 두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비록 준호의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아침 미선이 준호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벌써?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요. 약 먹어야 해요. 투정을 부리는 준호를 보며 미선은 웃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찾았다. 휠체어에 탄 준호를 미선이 밀고 있었다. 여보,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이 더 좋은데. 그때는 서로 몰랐지만 지금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잖아요. 미선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었다. 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었다. 여보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거짓말. 그냥 먹을 만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니까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미선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준호가 구술하면 미선이 받아 적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추억을 되새겼다. 책을 쓰는 동안 준호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요. 미선도 준호를 도와 열심히 썼다.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68세의 첫사랑이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뿌듯해요. 이제 우리 이야기가 영원히 남겠네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준호의 82세 생일이 되었다. 이번에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였다. 준호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미선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저도 당신을 그만큼 사랑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준호가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관련된 거예요.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다. 미선 씨,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하시네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미선이 열어보니 편지였다. 사랑하는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보낸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68세의 첫사랑을 한 당신을 만나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나를 살게 했어요.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했다고 자신해요. 매일매일이 축복이었고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사세요. 새로운 사랑을 만나도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미선.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 준호. 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병실로 들어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아직 가지 마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준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선. 사랑해. 그것이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미선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준호의 장례식은 그가 원했던 대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미선은 준호가 좋아했던 벚꽃을 관 위에 올렸다. 여보, 잘 가요. 곧 따라갈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미선은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준호와의 추억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미선은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독거노인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강연하러 다녔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8세에도 78세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미선의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어느 날, 미선은 준호와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다시 피어 있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 없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미선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당신이 늘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준호는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미선도 준호 곁으로 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준호 씨, 이제 만나러 가요, 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책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68세에 시작된 첫사랑, 그리고 75세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 그것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 훗날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말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언제 시작하든 진심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미선과 준호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들은 함께였다. 68세의 첫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었고 75세 남편의 진심은 영원히 빛났다. 벚꽃이 피는 봄이면 사람들은 그 벤치에서 두 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미선과 준호의 모습을.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